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응용전략실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트윈 어떤 연구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망하지만 좀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원자력연구원의 지금 인공지능 전략실장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AI 프렌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응용 전략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대표님께서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너무 발표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준비한 부분이 민망할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훨씬 더 훌륭하게 더 잘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하기를 원하는데 인공지능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도메인 날리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어떤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팀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인공지능 조직을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조직도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각각의 현업 부서들마다 이제 필요한 인공지능 인력을 뽑아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실은 그 두 가지 방법의 좀 하이브리드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우리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서포트하는 허브 조직과 그리고 현업 부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스포크 조직 두 개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이 허브 조직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인공지능 전문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도메인 날리지를 알면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이제 육성하는 이런 전략으로 저희가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제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인공지능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있었던 과기부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대회에서 저희가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소속되어 있는 AI 프렌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커뮤니티에서 시작돼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최근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자들이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활동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어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온라인에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대전에서 인공지능 축제도 저희가 주최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경연대회도 열고, 좀 작은 어떤 기업 지원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 중에서 로봇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시민분들하고 함께 로봇랩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QR코드에 저희 단톡방 링크를 걸어놨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민망하네요. 저희가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짧게 한 3가지 뉴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올해 2월이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딥마인드에서 알파 코드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고요. 한마디로 왼쪽에다가 이런 코드를 짜달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치면은 저절로 코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사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작년부터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딥마인드에서 대단한 것은 어떤 특정한 이제 코딩하는 대회 사이트가 있어요. 그 대회 사이트에서 참가자들 중에서 한 50% 인간의 한 평균 정도는 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 대회에서 한 중간 정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코딩을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코딩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면은 정말 이제 좀 무서워지는 거죠. 지금 이제 인공지능 덕분에 코딩을 배워야 된다 얘기하는데 코딩도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세상이 이제 곧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코딩을 해서 서로가 자가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은 뭔가 좀 특이점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잠깐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한 게 오픈 AI에서 이제 수학 문제를 증명하는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를 증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수치적으로 푼다든지 아니면 심볼렉 오퍼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문제 증명하는 어떤 올림피아드 문제 있잖아요. 정확히 그 문제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뭐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은 그 특정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40% 정도 꽤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인간 수준으로 수학 문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은 언젠가는 약간 뭐 수학적인 난제도 인공지능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또 뉴스입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네, 핵융합을 제어하는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네, 딥마인드에서 핵융합에서 이제 핵심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기술이고요. 그 플라즈마 유지하는 것이 고전적인 인공지능으로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난제 중에 하나죠. 핵융합에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난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가 이제 딥마인드에서 강화학습 기반으로 컨트롤러를 설계해서 뭐 성공적으로 설계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어제죠. 어제 날짜 네이처로 나온 논문입니다. 이런 것들 기술을 보면은 이제 곧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반대로 지금 이런 것도 이런 얘기도 해요. 인공지능에는 지능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인공지능에 이런 얘기도 하면 지능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이란 거에 대해서 그 서로 그 지능에 대해서 정의도 다들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체가 사실 모호하죠. 학문적으로 인공지능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정의가 있지만은 보통 이제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어떤 뭐 전문 분야라든지 내 공부했던 시기라든지 혹은 나의 전공 혹은 이제 이게 뭐 공학 하시는 분들이냐 어떤 이제 공학을 하지 않은 분들이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간단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간단한 어떤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 얘기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짧게 이 그림 한 장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생기면서 그냥 뭐 인간 같은 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좀 낭만을 가졌죠. 낭만을 가지다가 한 10년, 20년 연구했는데 잘 안 되니까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두 번의 겨울을 겪고 나서 지금 이제 제3의 이제 부흥기를 겪고 있고요. 이게 다시 이제 꼬꾸라져가지고 AI의 윈터가 올지 아니면 더 발전해가지고 진정한 어떤 지능이 올지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고 우리가 이런 어떤 두 번의 겨울을 겪고 나서 제3의 어떤 부흥기가 오고 있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 겨울까지는 오지 않겠다. 한 가을 정도는 올 수 있지만은 겨울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인공지능에 이제 막연히 낭만을 가졌죠. 낭만을 가지고 뭔가 컴퓨터로 가지고 저절로 생각하는 어떤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낭만을 가졌어요. 이미 그게 50년대, 60년대에 하던 얘기인데 그게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 또 연구비를 쏟아붓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뭐 개, 고양이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낭만을 버리고 겸손해지자. 이제 학자들이 막연히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도전해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좀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모던 인공지능의 정의는 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한마디로 어떤 지능에 대해서 인간같이 행동하고 인간같이 판단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너무 말을 이제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어렵고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걸 이제 깨닫게 되고 너무 원대한 목표인 거죠. 일종의 이제 뭐 광속으로 나는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소리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보다 좀 현실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최적화하는 것을 인공지능의 정의라고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학술적으로 인공지능에는 인간 같은 지능을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다시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인공지능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좀 뭐 위험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미디어에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해를 많이 하죠. 이런 거 보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 호기심을 장착했다고 하지만은 논문을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논문을 보면은 이게 뭐 호기심이라 그러면 뭔가 정말 지능 같은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데 뭐 어떤 그 알고리즘을
아무튼 이게 하여튼 인간의 이질적인 호기심하고는 그리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어떤 지능의 용어로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뭐 정말로 진정한 지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산업청사진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요것만 그냥 쓱 봤을 때는 정말 스스로 학습한 인공지능이라는 느낌이 들지만은 사실 자기 지도 학습은 그냥 데이터 라벨링이 없는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라벨을 만들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학습, 지도 학습으로 학습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로 표현할 때 약간 지적인 느낌이 들도록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어떤 지능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게 지능의 언어로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실체를 모르면은 이게 너무 지적인 것으로 포장이 돼서 다른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이제 약간 오해를 좀 풀 필요는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가 이제 지능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능을 연구하는 건 또 이름을 붙여요. 약간 이게 약간 학자들의 말장난 같은데 이제 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General AI 혹은 이제 슈퍼 같은 이런 글자를 적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인공지능은 진정한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인공지능이 진정한 인공지능이고 또 이렇게 이제 약간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학술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단순하게 인공지능은 함수다.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고양이 그림이 있으면 고양이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말을 하면 음성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처럼 뭐 영어가 들어오면 한글이 출력되는 이런 어떤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 시스템은 컴퓨터로 만들고 싶은 거고, 그 컴퓨터에서 함수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은 이 함수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딥러닝 같은 기술은 우리가 이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로 함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어떤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으로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기계학습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다음과 같고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패턴을 분석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지 못했던 어떤 패턴을 찾아서 뭔가 더 좋은 일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기계학습의 정의입니다. 정의죠.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원자력 관련된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이런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플랜트에서 많은 공학 문제들은 사실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또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로 설계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나오고 안전이 어떻게 얼마나 안전할지 이런 거 평가하는 것도 역시 사실 함수를 만들어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론은 원래 하던 일에다가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서 썼던 이런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가져와서 쓰면 되지 않을까? 거기부터 이제 저희가 문제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제가 하는 일은 이 학회에서 이제 이 행사와 관련돼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설계를 하는 함수를 만드는 일을 제가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 사실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래처럼 이런 미분 방정식을 잘 풀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발전하고 또 딥러닝이 되게 파워풀해지면서 우리가 기존의 고전적인 어떤 수학적인 방법론을 어떤 인공지능 방법론을 이용해서 대체해서도 저런 함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무조건 예전 방법보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딥러닝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그 다음에 하는 연구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론이 어떤 수학적인 방법론보다 무조건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융합해서 뭔가 이런 함수를 잘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한 연구를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보면은 세상의 모든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모든 문제들 중에서 인공지능은 그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공지능 중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만드는 것을 이제 기계학습, 그 중에 딥러닝, 뉴럴넷 이용하는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분야는 인공지능 외에 다른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지금 AI라고 불리는 기술은 실제 지능이라기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의 범위를 벗어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용어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정해본 거고요. 정확히 이제 정의가 안 돼 있고 사실 인공지능은 지금은 여기저기 다 갖다 붙여서 전부 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약간 용어에 대한 정의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너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좀 여기 남발하고 있고 난립되고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를 써서 문제를 푼다는 거하고 별 다를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인공지능이란 말을. 그래서 저는 진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조직 이름 붙이고 이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뭐 그런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분야, 이걸 뭐 플랜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4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모든 문제를 데이터로 가지고 풀려고 시도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다 인공지능이라 부르면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4가지 정도 적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기존의 이제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언어지능 같이 이제 고전적인 인공지능에서 연구하는 분야,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를 첫 번째 분야로 잡아봤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하지 않는 분야들이 있죠. 우리가 사람도 못하는 거, 뭐 이런 복잡한 그래프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뭐 좋은 일을 해보자, 돈을 벌어보자,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은 또 별개로 한번 구분해 봤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이런 디지털 트윈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그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그 공학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툴로서의 인공지능 기술, 이렇게 4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네. 기존의 인공지능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하나로 원자로, 연구원 내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로가 있고, 근데 저희가 연구용 원자로는 이렇게 밀폐되어 있지 않고 위에서 그 수조 안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언가 이제 떠올라온다든지, 뭐 기포 같은 게 생기는 현상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CCTV가 있고, 그 운전원 분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 화면을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그냥 눈이 빠져라 계속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영상의 이상 정보, 기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뭐 원하지 않는 이렇게 뭔가 떠올라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로는 이게 핵 반응이 일어날 때 아름다운 푸른빛이 납니다. 이 푸른빛이 나는 것을 이용해서 출력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그 푸른빛이 나는 패턴을 파악해서 그 해결로의 이상을 감지하는 이런 연구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발전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떤 초음파 신호로도 잡을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여기서는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뭔가 유출이 발생했을 때 아지랭이 같은 뭐 현상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인공지능도 적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얼리어리라든지 유니티 같은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가상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제 그런 그 폐기물이죠. 폐기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폐기물을 보통 지금은 그 작업자들이 직접 그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을 이렇게 약간 감시하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잘못 분류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알려주는 뭐 이런 시스템, 그리고 혹은 폐기물이 이렇게 드럼통에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아마존고 같은 일종의 무인 편의점 같은 데 쓰이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적재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트래킹하고 정보를 추적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 같은 경우 이게 사람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원자로에서 한 20년, 30년 정도 계속 일을 하셨던 분들의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그분들의 노하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어떤 무형의 노하우와 지식을 그분들의 운전했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유형화하는 걸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계통의 이제 온도 제어하는 시스템을 운전원분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운전 기록들을 모아서 어떤 운전원 그분들의 어떤 특정한 운전원분의 그런 제어했던 패턴을 학습해서 그대로 따라해보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약간 이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강학습을 적용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간 인공지능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뭐 이게 그냥 농담 삼아서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주식 샀는데 뭔가 그래프를 이렇게 계속 보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하나로 원자로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원자로에 그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그 조짐을 찾아서 알림을 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원자로를 세우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원자로에 그동안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에 그 빅데이터가 잘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원자로가 그냥 불시 정지됐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이제 패턴의 신호를 통해 가지고 상황이 발생했는지 기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그런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상 운전했을 때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정상 운전 상태에서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해서 그 패턴에 벗어나는 것을 이제 이상이라고 감지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탐지 기술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로 원자로에 지금 적용돼서 실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 또 원자로에서는 이런 신호 기반으로 이상을 탐지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비파괴 검사라든지 가동중 검사들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이 예에서는 어떤 가속도 센서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기고 뭐 어떤 부분에 뭐 내부에서 부속품이 떨어져 가지고 부딪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가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 실제 그 기존의 이제 통계 모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여기 좀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디지털 트윈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각 차나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죠. 인식하고 나서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앞에 있는 차가 약간 비틀비틀해요. 비틀비틀 하면은 사람들은 쟤 좀 이상하니까 좀 빨리 피해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죠. 혹은 내가 빨리 달리고 있는데 급정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너무 심하게 급정거를 하면은 차가 빙글 돌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인식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정말 이제 먼 훗날 정말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정말 AI가 사람과 똑같은 어떤 이제 뭔가 성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사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식하는 기능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들 있죠. 우리가 뭐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은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정해보겠습니다. 1세대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이런 인공지능 기술 이외에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추가로 어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바둑에서는 일종의 이제 몬테칼로 리서치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더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수를 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몬테칼로 리서치를 해서 이런 하기 위해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바둑이라는 일종의 시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이제 알파고처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의사 판단을 위해서는 일종의 그 현상을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디지털 트윈 하면은 보통 이제 3차원 가시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물리 현상을 정확하고 빠르게 모델링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미래의 상황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만약에 이런 원자로의 경우에서 그 원자로에 어떤 사고 상황이 났을 때 그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유가 어떻게 될지를 빠르게 예측하는 기술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알파고 같은 어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원자로를 안전하게 멈출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기술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이겁니다. 우리가 3차원 가시화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물리 현상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공지능을 비롯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어떤 우리가 서로게이트 모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사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떤 우리가 수학적인 물리 모델을 가지고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데이터 기반 기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물리 기반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고, 결국에 이런 물리 기반 축소 모델, 그리고 어떤 데이터 기반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융합하느냐가 디지털 트윈 기술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그 경희대 기계공학과 김진기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연구고, 진행된 연구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배관에서 이런 고체,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배관에 물하고 이런 스트럭처 그 구조물이 연성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 있는 정보에서 아주 작은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우리가 약간 간단한 AR 기술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험시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스푼 분리기라는 시험시설이고요. 그 스푼 분리기 시험시설 안에 사실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 사실 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고 그 물리 기반이죠. 물리 모델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험 장비 내에서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물리 모델 기반으로 실시간 이상으로 빠르게 관찰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컨셉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수원이나 이런 것처럼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는 못하고, 앞에까지는 저희가 진행된 내용이고,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나로 원자로 같은 경우, 지금 하나로 원자로가 있고, 우리가 이걸 제어하기 위한 MCR 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가상 공간 내에서의 MCR 룸과 가상 공간 내에서의 하나로 원자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훈련 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이런 사고 대응 기술로 저희가 발전시키고 싶고요. 우리가 가상 공간 내에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때 병렬로 대단히 많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제 원자로를 가능한 한 안전하게 이제 운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징후를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발견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미래 상황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없네요. 네, 마지막은 약간 이제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함수를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으니까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어떤 수치 해석이나 시뮬레이션 영역에 이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많은 물리적 현상을 식은 세워놨지만은 그 식을 풀지 못하는 게 많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방정식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 식을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통해서 기여해 보겠다는 것으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요약을 드리면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케플러 행성운동 법칙이 이제 반지름 제곱 그 다음에 주기의 세제곱인가요? 그게 반대인가? 이런 거에 비례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런 법칙이 사실은 이 케플러가 뉴턴보다 훨씬 예전 사람이고 그 전에 발견을 했죠. 이런 어떤 물리 법칙을 몰랐는데 어떻게 발견했느냐?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케플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다. 우리가 관측한 별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위대한 어떤 이런 법칙을 발견한 거죠.
결국 우리가 데이터가 하는 일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발달된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 네 번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 드리븐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랜트 분야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걸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약간 너무 혼란스럽고 모든 게 인공지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어떤 진행에서 하던 연구 분야, 그리고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는 분야,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좀 더 펀더먼털한 어떤 사이언스에서 인공지능 적용하는 분야, 이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 기법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구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런 건 좀 넘어갈게요. AI와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디지털 트윈의 어떤 물리 모델을 만드는 데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 이 디지털 트윈은 인공지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환경을 제공하고 또 가상의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랜트하고는 이런 우리가 서로 플랜트하고 인공지능, 그 디지털 트윈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연계돼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플랜트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뒷부분은 약간 이제 조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다 됐고, 그리고 앞에 발표에서 사실은 너무 이제 훌륭하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